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라던가 영어 글짓기 대회 같은, 글짓기는 대회가 아니겠군요. 학교 수행평가로 영어 글짓기를 해가서 학교에 가서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중학교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준비하는 거 도와주는 방법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중학생 되면 수행평가로 영어 글쓰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그거를 암기를 해서 학교 가서 영어 말하기로 이제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수행평가 중에 이제 글쓰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지인분들 께서 이제 도움 요청으로 인해 많이 도와드렸고, 제가 예전에 아이들 가르칠 때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할 때 좀 도움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초등학생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보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이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우선 물론 영어를 잘 할 줄 알아야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다른 분들께 도움 요청을 하시더라도 어떠한 것들을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그냥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 이분의 자녀분이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데 벌써 이미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게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최근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영상 통해서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무엇이든 해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우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제 학생이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주냐면요, 첫째는 아이랑 같이 주제를 정하고, 물론 주제를 주고서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발표를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서 글을 써서 이제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아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주제도 정하고 내용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글을 다 써주고 아이에게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아이도 배우는 게 없고 잘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를 앵무새처럼 그거를 외워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도 어려운데 영어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글을 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글을 쓸 때 물론 막 유치하게 쓸 수도 있어요. 아이 수준에 답게. 근데 그거를 너무 어른의 눈으로만 보면 별론 것 같고, 아이의 그 아이다움이 묻어나는 글이 진실성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서 녹이는 게 가장 좋다. 리바이즈 요청을 했을 때 맞춤법 검사는 꼭 하고서 파이널라이즈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이랬어요 라고 하고 원어민이 다 맞다는데요? 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이유는 원어민의 실력을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국인이더라도 한국의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한국어가 원어민인데 그런 것처럼 원어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스펠링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의뢰를 받았었는데 이 원어민 친구가 이제 봐줬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문법 체크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Grammarly라고.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돌리시면 얼추 웬만한 어지간한 것들은 웬간에서는 다 걸러지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뉘앙스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면 그것도 기계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판단하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그거를 한 번쯤 걸러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 대회 글쓰기를 하던 문법적으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네네. 아이가 실수로 발표를 잘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 서밋하는 그 스크립트 자체의 문법적 오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 세 번째는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멈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제 잘 잡고 아이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담고, 그리고 문법적 오류가 없게 매끄럽게 쓰기까지. 글쓰기도 공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영상
영상을 찍는데도 hook, introduction, 뭐 three bodies and conclusion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로직을 가지고 영상을 기획해서 촬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기 대회도 글쓰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Create Writing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포맷대로 네, 그냥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네, 뭔가 엄청나게 막 창의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름의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틀에 박힌 사고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뭐 뒷받침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안전빵 따라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수행평가로 이제 글쓰기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순수하게 아이가 글쓰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다 선생님들 붙여서 뭐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오시면 그 선생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인맥 동원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가 와서 좀 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죠.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도 조금 마음이 조금 애매하다 싶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수행평가인데 너무 준비해 가서 학교 가서 그걸 그대로 베껴 쓰는 게 무슨 평가인가 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서 교육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진다고 왕왕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나이브하게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영어 글쓰기가 있다면 그냥 아이가 아이의 실력대로 가서 쓰고 오는 게 아니다. 다 준비를 해서 다 터치가 돼서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걸 퍼폼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현실이다. 이것도 조금 공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도와줬던 친구들도 네, 뭐 말하기면 말하기, 이렇게 발표면 발표, 네, 글쓰기면 글쓰기 제가 다 첨삭하고 다 예쁜이 작업 다 해줘서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글쓰기는 이제 잘 암기해서 학교 가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 이제 쓰고 끝나면 되는데 말하기는 어쨌든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글로 쓰는 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나의 생각을 또박또박 밀당을 하면서 강약, 중강약 나의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가 이제 아이들에게 코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모노톤으로 하면 Hi, my name is Michelle.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blah blah blah.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보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조금 텐션을 업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인투지아스틱하게 나의 생각을 너에게 전달할 거야. 내가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정말 딜리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가 좀 모노톤보다는 진짜로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제 한국어 말투도 조금 없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지 말고 어쨌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 영어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3분 미만이다. 그러면 정말 3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 어쨌든 너무 길어도 사실은 그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많다 보면 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지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통통 튀고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들이 유리하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고 말하기 대회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립트를 같이 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녹음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강세를 좀 어디다 주면 좋을지 어디서는 조금 막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녹음을 해서 타이밍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로 말을 하면 좋은지 너무 빨리 말을 하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말해도 정말 말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창하게 말을 하되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물론 개개별 또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유니버설하게 사람 마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아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연습을 하고 인토네이션이나 발음이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 발음이 이 친구가 좀 그 스피릿 아웃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단어도 바꿔주고 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어떠한 것이 어렵다라고 hard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썼다면 뭐 hard 말고도 다른 말들이 많잖아요. 뭐 difficult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단어들도 좀 다양하게 써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간다.
뭐 예를 들어 뭐 글쓰기를 해야 된다. 그럴 때 그냥 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워낙 아이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께 의뢰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구나를 좀 알고서 뭐 직접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조금 경험이 있는 선생님 분들께 좀 의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간혹 그냥 문법만 한번 쓱 봐주시고 끝. 그래서 그냥 아이에게만 그냥 띡 주고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신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 과정 통해서 아이가 분명 배워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그 과정 통해서도 분명 배우는 게 있을 것이고 단어 선택할 때도 되게 선생님은 좀 더 풀이 많을 테니까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나 문장이라던가 그런 것도 가다듬어지면서 자기 것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 종종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강사께 의뢰를 하더라도 좀 충분한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어 말하기 대회나 글쓰기를 할 때 어디까지 좀 봐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 생각 공유, 경험담 공유해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